CJENM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4%가 반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1,372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뭐 크게 증가하지는 못했네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그런데 이제 크게 35.7%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이 좀 떨어졌고요. 마이너스로 판매 관리비가 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1.9%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3분기보다 이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영업이익률도 4.5%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요 대문은 그냥 계속해서 좀 홍보하는 의미에서 원가회계는 원가회계의 매출원가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스루프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8% 증가했습니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 스루프율은 크게 증가를 못했죠. 0.8%만. 그리고 그 다음에 스루프 재고는 36.3%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3.5%뿐이 증가를 못했는데 이 재고가 36.3% 증가했다 그러면은 못 팔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CJ 홈쇼핑을 흡수 합병한 거기 때문에 커머스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홈쇼핑을 통한 판매는 여의치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지네요. 운영 비용이 8.3%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성도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762억 원으로서 34%가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3억 원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17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충당금액에서 전체적으로는 15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2.6 회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루프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말하자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성격은 이 가격이 인상이 됐어야 되고 상품 매입 가격이 그 다음에 스루프율은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어야 된다. 제조업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업 업종이 다양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제조업에서 추정하는 논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상품 매입 가격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콘텐츠 제작비가 상승을 했던가 그 다음에 스루프율 하락은 또 광고 및 영업 가격이 하락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겉표지에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이 상품 매입 가격이나 콘텐츠 제작비가 상승했느냐 이런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또 제품 판매 가격, 광고 가격이라든지 영화 관람료 가격 이런 것들 중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출 채권 요거 숫자는 뭔가 잘못됐네요. 요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또 빠르네요.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죠. 이 사항이 왜 이럴까 하는 것은 이제 비성분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율은 36.4%로 그 차입금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현금 모포율은 56.4%에서 곤두박질해가지고 크게 그 여유가 없이 이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래서 설명한 거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원재료와 이 매입 가격에 대한 얘기들인데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미디어 사업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방송 판권, 연출자, 작가, 출연자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매입 유형 용도로 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판권이면 돈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지. 1년에 몇 편이나 방송을 한다고 또 작가, 그 다음에 출연자, 출연료 같은 거 좀 얘기해주면 아우 물론 주인공이 제일 많이 받아가겠죠. 이런 게 이제 프라이버시 성격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거의 관계가 없을 거고요. 출연자 중에서 엑스트라 출연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기재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커머스 사업이 이제 홈쇼핑에서 하는 건데, 보통 위탁을 받아 대행해서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사업이니까 원재료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적습니다. 상품 재고가 있다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은 좀 알려주면 어디 또 덧나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가격 입장에서는 TV 광고 요금은 시급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광고 길이에 따라 요금은 조정이 된다. 또 기본은 15초 광고이다. 그 다음에 전후 CM, PIB, 중간 CM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얘기네요. 광고 단가는 패키지 상품 및 기타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하여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건별로 얘기를 다 얘기하기는 에버리지를 내줘서 좀 해주면은 좀 이게 또 경쟁 비밀적인 얘기인지 영업 비밀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굳이 공개적으로 수치로 나타낸 것은 이제 영화 관람료 외에는 없습니다. 영화 관람료가 2022년도 3분기까지의 통계는 없는 모양이네요. 2021년에 12.6%가 증가한 것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겉 표지에 제품 가격 인상률이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제가 에러를 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영화 관람료만이 제품 판매 가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겠죠. 어차피 확인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성분 내용에서 콘텐츠 제작비를 재료비 성격으로 인식한 분석을 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것은 상품의 매입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운영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들어갈 성격이지만은 콘텐츠 제작이 이 회사의 어떤 재료비 성격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SBS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 자산이라고 별도로 잡습니다. 그냥 경비로 안 들고요. 일단은 재고자산처럼 콘텐츠 자산으로 잡았다가 그거를 떠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는데 방영이 당해년도에 다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연말까지 콘텐츠 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비용으로 다 떨어버리면 손해가 날 거야. 방송도 안 해서 아직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SBS는 콘텐츠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고 있습니다. 유독 유일하게 공영방송인 KBS나 MBC 이런 데에서는 옛날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런 자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영방송 입장에서는
목표가 또 주식이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내야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스루프 정신으로 봐서는 그냥 쓴 비용은 떨어라.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방송돼서 했을 때 돈이 남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CSM 그 매출원가 그 재료비는 10%가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용은 8.3%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공비율이 그 금액상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적으로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 0.3% 정도.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비 제조업으로 비용이면 원재료비인데 여기에 이제 콘텐츠 제작비까지 포함하고 상품 매입 가격까지 포함된다고 봤을 때 약간 상승했다. 0.3%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제 스스로 한테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는 게 또 개인 콘텐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개인 자신의 콘텐츠 홍보에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한 것은 크게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투자 비용이 크진 않았습니다. 일부 모니터도 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도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마이크도 좀 뭐 사고 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이 동영상이 그 저장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외장 하드 정도 또 사고 등등하고 나머지 투자는 제 그 머리 지적 그 활동이죠. 그러니까 지적 이 재산권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번 내용이 다채롭고 변화스러운 게 아니고 계속 원가 회계의 문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프트 회계를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이건 뭐 한번 들어보면은 그런 거냐 하고서 이제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분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그 업종마다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읽으면서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저도 간접적으로 많이 배우고 옛날 그 직장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각해지는 게 많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느냐. 결국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얘기하지만은 결국 돈을 버는 길은 뭐냐라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저는 현재 솔직히 이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까먹고 있는 중인데요. 뭐 잠깐 뭐 그렇습니다만은 결론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 등등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최종 목적지라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콘텐츠의 계속성,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이 콘텐츠 라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뭐 아프리카 TV도 있고 뭐 네이버 TV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뭐 좀 삭막하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콘텐츠로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을 때 또 히트하는 유튜버들이 매우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또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관계인데요.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 차이가 같은데 이 차이가 BWCA의 증감액이다. 이게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이 저장품하고 미착품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아까 두 번째 표지에 얘기했지만
원가 회계 문제는 그 각 기업마다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문제다 얘기했는데, 상품 유통목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품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전체 재고자산 저장품에다가 미착품까지 들어가고 하는 것이 과연 그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나올 거냐 하면은 아닐 거다, 그런 얘기죠.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 3분기에는 47억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요 금액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46억 원 차이가 나는데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3분기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98억 원의 현금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재고가 98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7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24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거꾸로 여기서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고 현금이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환입을 또 이게 또 여기 이 마이너스 쪽은 이게 폐기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인데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역으로 그 변동폭이 아니 그 크기가 오차가 47억 원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위에 거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재고자산 그 찾지 못한 그 갭이, 이게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못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2,393억 원이 그 집행이 됐는데 6.3%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168명이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 증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은퇴 세대로서 대단히 대한민국 경제에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거의 조금 올랐고요. 1.1%뿐이 안 올랐고 연간 한 8,6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광고 선전비가 3.8%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3% 증가했습니다. 이 광고 선전으로 먹고 사는 광고 계통도 애환이 많은 것으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그 실적을 내용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은 한 2조 7천억 원대를 하지 않겠느냐, 2조 6천억 원대인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계약을 한다는 건별 계약이라고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 260만 원짜리 원단위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6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한 15만 7천 원 남는다. 그러면은 원래 그 제안을 냈을 때는 한 22만 9천 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예상보다 적으니까 매출을 좀 더 일으켜보자, 4%만 해보면은 4%만 매출을 더 증가시켜 보면은 노력을 해서 그러면은 한 23만 원 정도 이익이 남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고요. 요 경우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3분기까지 20%가량 그 재고가 상승했거든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재고를 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20%를. 그러면은 이제 거의 뭐 반 이하로 이 영업이익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여기 표현한 대로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그런 이 맹점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원가 회계에 의한 것은 한 가지 측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재고 감소에 때 의도하지 않은 영업이익의 하락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 분식회계를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스루풋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260만 원의 계약이 됐다 그러면 14만 8,700원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3.5% 정도를 증가시킨다면은 한 278만 4천 원 정도 증가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영업이익은 27만 8천 원 이익이 나고,
거꾸로 말하자면 여기 생산은 콘텐츠 생산이나 매입 수량을 감소해 가지고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5만 7천 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 감소가 양동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바벨 전략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그러니까 매출을 더 일으켜서 재고를 줄인다. 단지 요거는 말하자면은 재고만 줄여서 했을 때는, 그러니까 판매는 더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은 준다. 그래서 그 갭이 12만 원대로서 이 범위 내에서 결산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이.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49,400원이 떨어졌네요. 장부 가격 대비 58%밖에 되질 않습니다. CJ ENM이 네이버하고 무슨 이 주식 교환동으로 전략적 협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동반해서 다 같이 내려가고 있네요. CJ가 40.07%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가 5%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9.95%, 뭐 적지 않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CJ ENM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고, CJ ENM을 하면서 개인의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하시는 프리랜서들도 많이 계실 텐데, 본인의 콘텐츠가 히트를 쳐서 성공하는 인생을, 여기서 성공이란 것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신 콘텐츠를 만드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